안녕하십니까. JTV 저녁뉴스입니다. 식품기업 대상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를 연기해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식품기업인 대상이 지난달 27일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규모 김치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연기해 중소규모의 다른 식품기업들도 투자를 꺼리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대상의 식품 분야 책임자가 바뀐 뒤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이 자신의 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비난 일자, 전라북도가 무리를 빚은 보조금 단체 지원금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45개 단체에 매년 9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 채용을 공무원 채용 공고처럼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5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27개 단체에 대해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인사 채용이 드러나면 다음 해에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사업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의 군산 미 공군기지 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사드 배치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첨단 무장 공격기를 영구 배치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 속에 빠뜨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캐나다와 인도, 터키 등 11개국의 15명을 전북 글로벌 통상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바이어와 60개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휴먼 피아코스텍사가 일본과 300만 달러 규모의 마스크팩 수출 계약을 체결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 시장 다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가 발매 한 달 만에 3만 5천여 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개월 동안의 시범 판매 기간에 팔린 3,300장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이지만 전체 판매량의 70%가 한옥마을권에 집중돼 계획했던 관광객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투어 패스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말에 공영주차장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형 투어 패스를 발매하고 KTX 요금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기둥이 뒤틀려 사용을 중지한 풍남문 종각을 오는 6월까지 보수 보강합니다. 전주시는 보수가 끝나면 오는 8월 광복절에는 타종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풍남문 종각은 지난해 4월 기둥의 뒤틀림이 발견돼 종을 떼어놓는 등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정읍의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80가구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로 정읍 등 전국 11곳을 선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층부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관을 설치하고 주택에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와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입니다. 논-밭두렁 태우기의 병해충 방제 효과가 기대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논-밭두렁에서 서식하는 곤충을 조사한 결과 애멸구와 끝동매미충 등 해충은 11%에 불과했고 거미와 톡톡이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곤충이 89%를 차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애멸구와 벼 물바구미 등 해충은 야산의 땅속과 잡초뿌리에 붙어 월동하기 때문에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면 대부분 이로운 곤충만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 방지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등 1,500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 헬기와 산림청 헬기를 공조해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가 2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 태세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서해안 일대에서 고려청자 등을 도굴해 판매하려던 어민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8살 김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 이들이 도굴한 문화재 9점을 회수해 문화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충남 태안군의 갯벌에서 도굴한 고려청자 대접 등 9점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라북도는 9개 도 가운데 출산율이 최하위권인데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전라남도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음식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가 한 달 동안 3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군산시가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여건은 전혀 살피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고려청자 등을 발굴해 판매하려던 어민과 잠수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